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눈의 망막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망막병증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망막의 순환장애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에 더 무섭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눈의 망막에도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마대중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이름에서도 원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당뇨병이 망막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당뇨는 한 기관이 아니라 온몸에 미세혈관의 병을 일으키는 복잡한 대사성 질환입니다. 네. 눈에도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이고 망막에 있는 혈관에 당뇨로 인해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네. 결국 혈당이 문제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망막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네요. 예, 많은 환자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뇨 망막병증 중에 이제 새로운 혈관, 즉 신생혈관이 자라있는 상태를 좀 심한 당뇨 망막병증 상태인 증식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난 신생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벽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내에 있는 물질들이 새어나오거나 혈관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의 고혈당이 망막의 신생혈관을 만들고 또 신생혈관은 약하기 때문에 터지기 쉬워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출혈이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망막 질환들과 비교할 때 당뇨 망막병증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망막 의사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네.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25세에서 74세 성인의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혈당 조절을 포함한 관리를 하면 이런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경우에 비교적 좋은 시력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망막 질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좀 당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는 말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당뇨 망막병증 진단을 위해서 안과 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23.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러한 비율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말은 아직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저희 대한안과학회에서는 안저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러한 노력이 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 안저검사가 관련이 있나 보죠? 안저검사를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고 당뇨 망막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안저검사입니다. 네. 진단 기준도 궁금한데요. 발생 요인들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안저검사를 통해서 이제 망막에 당뇨 망막병증에 보이는 특징적인 구조 변화가 관찰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당뇨 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다른 망막 질환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왔을 때 당뇨나 고혈압을 포함한 환자의 다른 전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네. 즉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좀 상당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 특히 망막을 전공한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 모든 환자가 안저검진을 받기를 이제 권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 이제 내과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서 당뇨 진단을 하시고 저희 안과에 안저검사도 동시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 속도는 빠른 편인가요? 당뇨 망막병증 진행 속도는 조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예. 특히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라든가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되나, 그리고 몸에 다른 병이 없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이 될수록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된 경우 당뇨 망막병증 중에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당뇨 항반 부종이라든가 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망막박리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망막 박리가 오기도 하고 당뇨 황반 부종의 위험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안과 질환에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이제 혹시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은 젊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실명 원인입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이제 최근에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돼서 실명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실명으로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당뇨 망막병증이 있어도 황반부에 문제가 없으면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황반은 이제 망막의 중심 부위인데 이제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중요한 세포가 모여 있어서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황반입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이런 황반 부위에 부종, 즉 붓기가 생기는 당뇨 하반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황반 부위에 문제가 없더라도 네. 주변에 이상이 생겨서 예를 들면 주변 부위에 아까 말씀드린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환자들이 눈 안에 피가 터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력에 문제가 없어도 치료는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당뇨 망막병증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현재는 시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대로 두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은 뇌와 같은 신경 조직인데 손상이 발생할 경우 회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망막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시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없어도 언젠가는 시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일단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합병증의 위험은 당뇨병이 오래수록 또 10년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해당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뇨병을 앓은 기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거는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당뇨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로 나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서만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1형 당뇨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의 아동에서는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 상관없이 당뇨 망막병증이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을 앓은 환자에서만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히 성인들은 2형 당뇨가 많은데요. 2형 당뇨가 많으시죠? 예.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뇨로 진단된 시점에도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당뇨를 더 오래 앓으실수록 이제 당뇨 망막병증 발생이 더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로 진단 받으셨으면 바로 안저 검진을 하셔서 네.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병 진단을 받은 그 순간에도 안저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황반부종이나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막은 한 번 손상되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이런 상태까지 진행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기 검진이라고 하면 어떤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뭐 안저 검사인가요? 예, 당뇨 망막병증 진단이라든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망막을 직접 들여다보는 안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안저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안저 촬영을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네. 포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뇨의 다른 합병증, 예를 들면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거라든가 초기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안저 촬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처 안과의원에 오셔서 안저 검사를 꼭 안과 전문의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검진으로 당뇨 망막 병증이 확인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던데 바로 치료가 시작되는 게 아닌 건가요? 예,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이제 초기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특별히 이제 눈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진행 여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신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과를 계속 다니면서 혈당이라든가 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내과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생활습관 개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안과에서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도움이 되는 먹는 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런 걸 같이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당뇨 망막 병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런가요? 예, 임신 중에는 당뇨 망막병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고요.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을 가진 환자분께서 임신을 하면 네. 최소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전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당뇨 망막병증 상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 망막 병증인 만큼 혈당 조절이 당뇨 망막 병증의 치료이기도 하겠어요. 예,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이라든가 진행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요. 네.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먹는 약이라든가 눈에다가 직접 하는 레이저 치료, 예. 눈 안에 주사를 놓는 안군의 주사 치료가 이제 병행되기도 합니다. 금연과 함께 혈압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특히 흡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흡연을 할 경우에는 혈관 내에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소판이 좀 뭉치고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당뇨 망막병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진단을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금연하실 걸 권유를 드립니다. 또 혈압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혈압약을 드시면서 혈압을 조절하시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이라든가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혈압 조절을 좀 철저히 하실 것을 같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연과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 안과적인 치료는 당뇨 망막 병증 진행을 막기 위한 레이저 치료가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예.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범망막 광응고술과 국소 레이저 광응고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범망막 광응고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생혈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이미 생긴 신생혈관 일부를 이제 퇴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수행하는데요. 네.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카메라 필름의 주변부를 레이저로 직접 응고시켜서 말 그대로 지져가지고 흉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른 레이저 치료 방법으로는 국소 레이저 광응고술이 있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황반부종을 일으키는 혈관꽈리, 즉 미세혈관류를 광응고로 폐쇄시켜서 거기서 뭔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 치료입니다. 네.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예,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일단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레이저 치료에서 사용됐던 강한 빛 자극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되게 수시간에 걸쳐서 이제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되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치료 직후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네. 항상 보호자분하고 같이 오실 걸 설명을 드립니다. 예. 집에 가셔서는 하루 정도는 안정을 하시고요. 대부분 다음 날부터는 특별한 주의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범망막 광응고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시행하기 전에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행하고 나면 시야가 좁아지거나 밤눈이 어둡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레이저 시술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황반부종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일시적인 거군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용한 주사 치료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진행하는 건가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당뇨 황반부종은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 저하를 일으킨 주요 원인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런 당뇨 황반부종에 대해서 이제 국소 레이저 치료라든가 말씀하신 안군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항혈관
내피성장인자 주사 치료가 1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즉 주사 치료를 시행하지만 약물이 좀 선호하는 약물이 바뀐 건데요.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혈관 내피성장인자라는 물질이 이제 망막에서 분비가 되면서 혈관벽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황반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이 생깁니다. 예. 이러한 혈관 내피성장인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항혈관 내피성장인자입니다. 이런 물질을 이제 안구 내로 망막병증이 있는 안구 내로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항혈관 내피성장인자 유리체광의 주사 치료인데요. 네. 이런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 안압이 올라간다거나 안구 내 감염, 안구 내 출혈, 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백내장이 악화되기도 하고 예. 아주 낮은 빈도지만 망막박리 같은 합병증이 발생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적으로 큰 부작용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사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눈안에 주사된 그 주입한 약물은 이제 소실이 돼서 약효가 한두 달 정도밖에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진 경우에는 약효가 사라진 경우에 황반부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사 치료를 시행한 첫 해에는 대개 6번에서 8번 정도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사 치료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예,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눈 안에 출혈이 오래되거나 반복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황반 부위가 이제 망막박리 등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좀 수술이 심각한 필요합니다.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이 노안과 비슷하다. 교수님,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는 노안은 이제 가까운 거리가 초점이 잘 안 맞는 거고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먼 곳도 안 보이는군요. 예, 노안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백내장 환자들에게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이 높고 진행도 빠르다. 당뇨 망막병증이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을 높인다. 이건 어떨까요? 우선 백내장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진행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당뇨 환자에서 백내장이 더 이른 시기에 심한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 중 하나로 이제 녹내장의 한 형태인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 환자가 백내장과 녹내장의 위험이 높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뇨 망막병증은 좀 흔한 질환입니까? 예. 최근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에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니까요. 네.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50명 중 1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뇨 망막병증은 지금도 흔한 질환이고 앞으로는 더 흔해질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법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혈당 관리가 우선일까요? 예.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그리고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냐면 이제 당뇨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가입니다. 기간이네요. 예. 또 뭐 말씀하셨던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하고 이제 고혈압, 임신, 사춘기, 또 콩팥의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혈당 관리도 하시면서 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같이 필요합니다. 네. 예.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더라도 당뇨를 오래 앓으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이라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바로 안저 검사를 하셔가지고 당뇨 망막병증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바로 중요할 것 같고요. 검사를 하셔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당뇨 망막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6개월 내에 안저 검사를 안 받아보셨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안저 검사를 꼭 근처 안과에서 받아보실 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안저 검사를 꼭 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당뇨 망막병증으로
당뇨 망막 병증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엔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가 이 속담이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치료도 어렵지 않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데 네. 검사라든가 치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우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치료를 하시더라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단골 안과 의원을 한 군데 정하셔가지고 자주 검사하시고 또 필요할 경우 치료도 받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도 오늘은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마대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